안녕하십니까. 추영일입니다. 9월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마이너스 4.5%,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4.5%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다우나 나스닥 지수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현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분, 4분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지금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앞으로 예상되는 조정 국면을 대비를 해서 바이 더 딥, 낙폭과대시 저점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셀 더 립, 반등시 매도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변수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주린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돌출하고 있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손실이 대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투자자분들은 미리 조정 국면에 대비를 해서 해지 전략을 구사한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에서 바이 더 딥, 낙폭과 대시 저점 매수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셀 더 립, 반등시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보면은 미국의 부채 상한 그리고 셧다운, 테이퍼링, 금리 인상, GDP 이런 변수들입니다. 제가 구글 서치를 통해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조금씩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부채 한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GDP에 대한 검색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결국 미국의 펀더멘탈 또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투자자분들이 또는 일반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부채 상환 연장과 이로 인한 행정부 셧다운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채 상환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된 것이고 2011년도에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 의회나 의회에서 국가 신용등급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셧다운의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채 상환 한도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물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부채 상환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바이든이 제시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이 부분을 협상 카드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결론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의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할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은 상황이고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에 금리는 그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라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준은 이미 그 테이퍼링을 그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빠르면 오늘 올해 그 11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7월에 종료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 각인되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요. 그 테이퍼링 그 텐츄럼이라는 용어도 그 텐츄럼이 이제 발작이라는 건데 테이퍼링 때문에 그 일어난 그 주식시장 그 충격인데요.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이 영화가 생겼었는데 이 영화가 발생한 이유는 이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사실상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그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시장은 다시 그 리바운딩을 해서 견자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테이퍼링도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이 그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그 불확실한 그 변수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불확실성을 그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주식시장을 분석을 할 때 가장 그 중요한 데이터가 그 주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데이터에 그 거의 모든 정보들이 그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 주식시장은 그 과거에 그 볼 수 없는 그 이례적인 현상들이 많이 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 지수와 관련된 관련된 것인데 저도 이제 올해 사실상 데이터를 많이 그 데이터를 그 접근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록들이 좀 많이 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그 연속 기록입니다. 연속 상승, 뭐 연속 하락, 뭐 이런 연속 기록인데 이제 이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그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제가 제일 먼저 제시할 데이터는 S&P 500 지수가 1% 이상의 그 변동을 보이지 않았던 그 사례입니다. 과거에 그 이러한 그 사례는 2번을 포함해서 13번 있었는데요. 이 1% 이상의 그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는 시장이 상당히 그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옆으로 횡보할 때는 상당히 그 지루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그 상승 국면에서 1% 이상 변동을 보이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매우 침착하게 견조하게 그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이미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흥분을 하지 않고 있고 상당히 그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기록이 깨지는 순간 어느 일정 수간 되면은 기록이 깨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반드시 그 변동성이 나타나고 변동성이 상승으로 나타나든 하락으로 나타나든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테이블에서 보시면은 이 테이블은 그 1990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사례인데요.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기간은 1995년도 12월 달로 95일간 그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최단 기간은 이제 올해 6월 달하고 8월 달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연속 상승을 기록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 상승 기록이 깨진 이후에 5일간은 뭐 기존의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그 상승할 확률이 그 높은데 이후에 그 한 달간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62%인데 실질적으로 그 하락을 했을 때 보면은 그 하락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그 조정을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이제 9월 달까지 그 흐름을 보면은 이 지표가 거의 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3개월간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상승 확률은 물론 73%로 상당히 높은데 이전까지 흐름을 보면 그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은 있지만 어쨌든 하락을 하게 되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상승을 할 때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은 하긴 하는데
다소 좀 그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1% 이상의 그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승률은 좀 그 다소 그 부진하고 변동성이 좀 높아졌다는 점에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200거래일 동안 그 고점 대비,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대비 그 하락률이 그 마이너스 5%를 그 하회한 경우에는 그 대부분 그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 과거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200거래일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5%를 그 하회하지 않은 경우 이런 그 연속 기록들이 있었는데, 일단 먼저 그 200거래일 동안 그 하락률이 그 5% 이내를 기록한 경우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5%를 하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조정, 코렉션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0%그 이상의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그 과열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연속 상승 기록이 그 높아질수록 길어질수록 시장의 피로도는 그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마이너스 10% 이상의 그 조정을 받게 된다. 이런 그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1950년도 이후에 그 200거래일 동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이내로 하락했던 경우는 근본을 포함해서 총 8번입니다. 상당히 그 드문 사례죠. 그만큼 이번 그 상승 국면이 상당히 그 이례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그 작년 그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9월 달로 그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률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전 흐름을 보면 이제 최장기간 하락했던 경우는 그 1959년도에 그 14개월인데 14개월 동안 그 최저점까지 그 마이너스 13%를 하락을 했습니다. 14개월 동안 마이너스 13% 하락했다라는 게 그렇게 크게 그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아닐 수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아도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14개월 동안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지리했다는 장이고, 실질적으로 속된 말로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1년 이후에는 그 마이너스 3.4%, 그리고 2년 후에는 17%, 5년 후에는 43.6%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그 사례들을 보면은 그 94년도에는 마이너스 9.5%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이 기록이 깨지게 되면 5% 하회 기록이 깨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10% 이상의 하락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결론이었습니다. 10% 하락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이고, 이 부분은 그 약세 국면을 의미를 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그 14개월, 7개월, 6개월 정도의 그 조정 기간, 하락 기간을 가진 경우가 그 절반 미만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1, 2개월 정도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하락률은 그 상당히 그 높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후에 그 상승률은 43%로 상당히 그 낮았다.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6.5%로, 과거 S&P 500 지수의 그 연평균 상승률이 한 9%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1년까지는 그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년 후에는 그 상승 확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27.4%입니다. 물론 이제 94년도와 96년도의 그 두 가지 그 흐름이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그 평균 상승률들을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연평균 상승률을 상회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강세장을 보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5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후도 상승 확률은 83%고 그 평균 상승률은 거의 그 64%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본격적으로 5%가 깨지게 되면 10% 조정은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최소 1개월 정도는 그 약세장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1년 후의 주가도 부진을 맺지 못한다. 이러한 그 의미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 뒷받침하는 그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단 기간 내에 S&P 500 지수가 100%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건데요. S&P 500 지수가 그 100% 상승하기까지 그 354일이 걸렸는데, 이 부분은 역사상 최단 거래일입니다. 그 최장이 이제 1974년도에서 80년도까지 이루어졌던 1480일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짧은 기록인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에 압축돼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조정 기간도 빠르게 되고 조정폭도 크게 올 수 있다는 그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 그 100%에 상승했을 때의 조정 그 흐름입니다. 이제 2005년도 당시에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데, 이때는 물론 이제 그 100%그 상승을 하고 1257일 걸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57% 하락을 그랬고, 그 다음에 100% 상승하고 20% 하락을 그랬고, 조정받았고, 다시 100% 상승하고 12%, 그리고 90% 상승하고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그 2배 수준에 이르는 수준의 그 주가 상승을 보인 이후에는 주가 하락률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속 상승 기록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최소 주식장은 그 향후에 좀 다소 부진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그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조정을 거치면 100% 상승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그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지수가 5%를 하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자 결정을 그 내려야 됩니다. 그 바이더 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시 매도를 할 것인지인데요. 제가 이제 내린 그 결론은 그 너무 그 원론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투자 목표 기간에 따라서 그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가 그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투자 5년 이상의 그 투자 계획을 세우셨다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가 맞다면,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가 맞다면 5년 이상의 그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그 바이 더 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짧은 기간 뭐 2, 3년 내에 승부를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고민을 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그 결론을 내리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갖고 있는 그 재무적인 상황이라든가 그 투자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참조를 하셔서 그 기본적인 그 투자 의사 결정을, 중요한 그 투자 의사 결정을 그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고점 대비 5% 연속 하락 기준이 그 충족되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향후 그 최대 그 1년 이내에 그 부진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이더 딥을 할 것인지 셀더 리브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 결정 기준은 그 투자 기간에 따른 여러분들의 그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그 투자 원칙을 지금 반드시 세워놓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데이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중단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 더 딥을 할 것인지 셀 더 리브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그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그 투자 원칙을 세우셔서 그 원칙대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